안녕하십니까? 이슈리포트 강아랑입니다. 2016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노후설비 폐쇄를 통한 능력 감축의 단계를 넘어 세판짜기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철강산업 13.5규획에서 2020년까지 상위 10대사의 조강 생산 비중을 60%로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듬해 해당 목표의 달성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2015년 이후 상해 10대사의 생산 비중이 35% 선에서 배회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조강 설비 능력은 1억 7천만 톤 감소했습니다. 중국 철강공업협회가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전체 조강 능력은 11억 3천만 톤이므로 현 시점의 조강 능력은 10억 톤 이하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조강 생산 9억 3천만 톤을 대입하면 가동률은 96%를 넘어 거의 풀가동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2018년 4분기부터 중국 철강 시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돼 올 10월까지 철강 종합지수는 1년 동안 15%나 하락해 높은 가동률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강임해 지역으로 설비를 감량 이전하면서 신규 설비의 이용 대수가 과소 적용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 설비 능력은 10억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설비 과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 정부는 집중도 제고와 저효율 설비의 감축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철강사 간 통합을 촉진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8천만 톤 이상 3-4곳, 4천만 톤 이상 철강사 6에서 8곳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2018년 말 기준 중국 국유 철강사는 60곳과 중점 민영 철강사 160곳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밖에 소형 민영사가 전체 조강 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철강업계의 집중도 목표를 제시해왔으나 지역 보호주의와 소유자 장벽에 막혀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철강사 간 재편은 다양한 특징과 의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선 보강의 무강통합으로 초대형 철강사가 탄생하면서 중국의 철강업계 재편에 물꼬를 텄습니다. 최근에는 마강을 합병하고 중경강철 인수를 확정지으면서 조강 능력이 1억 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모 확장은 물론 차강판, 전기강판 등 주력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한층 끌어올림으로써 철강업계의 통합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복성의 경우 중소형 민영 철강사들은 역내 이합 집산을 통해 1천만 톤급 이상 대형업체가 8곳에 달합니다. 그중에 진시와 징해를 제외한 6개사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톤 클럽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동일 지역, 동일 소유재 간 신속한 통합으로 규모 확대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걸룡은 화북과 동북 지역의 민영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3천만 톤급 철강사로 거듭났는데요. 2017년부터 하이신, 북만특수강, 서림강철 등을 합병하는 데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걸룡은 2020년까지 조강 능력을 현재 3천만 톤에서 5천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다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사강은 2018년 요녕성 국자위 산하 동북 축수강을 인수했는데요. 이는 대형 민영사의 타지역 국유 철강사를 인수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또한 초대형 민영 철강사로서의 사강이 규모 일변도의 전략에서 축수강 분야에 대한 특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덕룡은 올해 초 국유 철강사인 달해강철을 인수하면서 코끼리를 삼킨 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존 조강 생산 300만 톤짜리 중소형 민영 철강사가 M&A를 통해 일거에 3천만 톤급 철강사로 자리매김한 것인데요. 근본 인수합병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영 철강사가 대형 국유 철강사를 상대로 추진한 합병이라는 점에서 소유재, 지역,
체급 차이를 모두 극복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무통합이 강강연합을 통해 중국 철강업계 구조재편의 마중물 역할은 했을지 모르나 동일한 방식을 업계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무통합의 경우처럼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지방 국유사 간 통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철강업계의 통합은 민영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철강사들의 통합은 대체로 임해 지역으로의 설비 이전을 통한 신해화와 연동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봉우의 옌청기지, 하북의 라오팅기지, 진시의 방성항기지 건설은 모두 감량 이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타 철강사에 대한 통합 폐쇄를 전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임해 지역의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수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